엄마, 그때 나 정말 상처받았어. 라고 어렵게 꺼낸 말에 돌아오는 대답은 늘 비슷합니다. 내가 언제 그랬니? 넌 참 예민하기도 하다. 혹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나는 내 온 생애를 걸고 고백했는데 엄마라는 시장에서 그 상처는 영원으로 수렴됩니다. 왜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람이 나의 가장 깊은 곳에는 가장 무감각한 걸까요? 오늘 그 잔인한 무감각의 이유를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날 때 당신은 더 이상 사과를 구걸하며 자신을 갉아먹지 않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의 뇌는 같은 사건을 다르게 저장합니다. 인간의 뇌는 기억을 저장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편집합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자기 고향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엄마에게 자식은 수십 년을 갈아 넣은 최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잠 못 자며 키웠고 아픈 날에도 밥을 챙겼고 자신의 꿈 대신 자식의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 포트폴리오에 치명적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지난 모든 투자를 실패로 규정하는 일입니다. 뇌는 생존 본능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반면 어린 자식에게 부모는 생존 그 자체입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안전도 모든 것이 부모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오는 위협, 즉 상처는 뇌의 편도체에 아주 깊고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기 위한 뇌의 설계입니다. 그래서 엄마에게는 지나가는 소나기였던 것이 자식에게는 마을을 쓸어버린 홍수로 기억됩니다.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뇌에 저장된 기억의 무게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출발점을 인정하는 것이 오늘 분석의 시작입니다. 두 번째, 네가 예민해서 그래는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우리 사회는 엄마에게 무결점의 사랑이라는 무거운 부채를 지웁니다. 헌신적이어야 하고 희생적이어야 하고 완벽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그녀는 사회가 수십 년 동안 정의해온 좋은 엄마라는 지위를 한꺼번에 잃습니다. 이때 뇌는 강렬한 인지 부조화를 겪습니다. 나는 자식을 사랑한다와 내가 자식에게 상처를 줬다는 두 명제가 동시에 참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뇌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고릅니다. 두 번째 명제를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 원인을 상대에게 돌리거나 네가 예민해서 그래.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말들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무너지지 않으려는 최후의 방어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그 말이 당신의 진실을 지울 수 없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엄마는 공감이라는 언어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엄마 세대의 사랑은 생존이었습니다. 배고프지 않게 키우고 남들만큼 교육하는 것, 감정을 살피고 공감하는 것은 그 시대에 그 삶의 무게 앞에서 사치였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공급자는 1세대 상품인 생존을 제공했는데 수요자는 공감이라는 전혀 다른 언어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어가 엄마의 세계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무감각한 것은 악의가 아닙니다. 배운 적이 없는 언어로 말할 수 없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육아와 생계라는 가혹한 환경 속 만성 스트레스는 타인의 감정을 읽는 전전두엽 기능을 실제로 약화시킵니다. 당신이 감정적 요구를 꺼낼 때 그녀의 뇌는 이미 오랫동안 한계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그녀가 차가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누어줄 온기가 남아있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이것이 엄마를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받지 못한 것이 당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엄마의 사과를 받으면 내 상처가 치유될 것이라는 환상을 갖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화를 반복하고 이해받으려 하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전형적인 매몰 비용의 오류입니다. 은행 업무가 안 되는 편의점에서 출금을 요구하며 화를 내는 것과 같습니다. 편의점이 나쁜 것도 당신이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곳은 처음부터 당신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엄마의 사과는 치유의 전제 조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의 상처를 진짜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금 당장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그때 네가 아팠던 건 사실이야. 엄마가 몰라줬어도 그 상처는 가짜가 아니야. 그리고 오늘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억눌러온 감정의 일기로 혹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딱 한 번 말로 꺼내보는 것. 치유는 엄마의 사과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증인으로 세우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엄마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줄 적임자가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와 시대의 한계 속에 갇힌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엄마의 무감각함을 이해하는 것은 그녀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비극적인 감정의 되물림을 당신에 대해서 끊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엄마의 인정 없이도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